제가 발표 시간 20분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낀 관계로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관계로 좀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 창업, 여성 기업가 정신 관련된 제 발표 주제는 전반적으로 여성 창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짚기보다는 여성 창업이 왜 필요한가, 여성 창업은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좀 해답을 여러분께 구하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창업이 왜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되는가, 여성이 창업에 유리한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성은 창업의 준비가 그럼 되어 있는가, 그리고 여성들의 창업의 실질적인 애로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성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는 구체적인 고민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해답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 스태피 혁신기업 연구단에서는 기업가 정신 그리고 창업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창업 생태계의 면모들을 조사를 하고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성 창업 관련된 부분은 한 3, 4년 전부터 한국의 창업 생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창업 생태계 전반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지원 체계 그리고 활동성, 여러 가지 부차적인 어떤 지원 시스템들에서 조금의 격차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과 장년,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국내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남성과 여성의 이런 격차들이 지역도 있고요. 그런 격차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스탠다드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기회의 균등이라던가 생태계 자체의 격차를 조금 더 줄여나가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성 창업의 부분은 어떤 경제적인 효과성,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 이런 관점보다는 기회의 균등, 생태계의 고른 발전, 이런 차원에서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좀 여성 창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남성 기업가 정신 혹은 일반적인 기업가 정신과 특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가 정신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본질적인 개념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요. 기회를 한정된 자원에서 추구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근본적인 개념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성의 어떤 특성들을 어떻게 반영을 기업가적 프로세스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발현의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섬세함이라든가 공감 능력, 유연성 같은 이제 개인적 특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가의 이제 네트워크나 실질적인 사업 모델의 어떤 정립, 이런 부분에서의 특수성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도 여성의 사회의 참여 증대라든가 전통적인 성 역할 변화, 지위 향상 등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성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 창업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보려면 실질적으로 여성 창업이 구현되는 과정들을 이해해야 하는데, 여성 창업이 구현되는 기업가적 프로세스 하에서 준비된 잠재적인 여성 창업자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을까, 저희는 공급 차원의 요인과 수요 차원의 요인들로 좀 살펴본 바 있는데요. 공급 차원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차원의 성 역할의 변화라던가, 경제적 차원의 경제활동 증대 기여, 그다음에 가정이나 가계 차원의 일과 삶의 균형, 개인 차원의 경력 단절에 대한 해법 요인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차원의 한 가지 그냥 예시를 드는 것뿐이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수요 차원에서는 어떤 여성 창업가가 왜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성 주도의 트렌드 같은 사회적 차원, 그다음에 여성 친화 산업이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시장 산업 차원, 그다음에 리더십이나 직무 능력에서 특별한 여성의 어떤
그 강점을 가져가고자 하는 기업 차원 그리고 성격 특성의 개인 차원들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성이 왜 창업을 여성 창업가를 왜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창업을 하려는 여성들은 무엇인가라는 공급이나 수요 차원의 준비된 여성 잠재 창업가가 얼마나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뒤에 실질적인 창업가적 프로세스, 기업가적 프로세스가 잘 발현돼서 여성 창업의 실질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급이나 수요 요인들이 저희는 이 내면적 특성과 더불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가 정신, 그러면 여성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준비성, 그러니까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 저희는 여기 계시지만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관련해서 기업가정신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개인의 어떤 기업가적 그 지향성, 그다음에 기업가적인 역량, 태도, 인식 등을 조사함으로써 창업을 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창업에 대한 기회나 역량 인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조사인데요. 그 조사를 저희가 심층 연구를 같이 진행하면서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주제가 바로 여성 기업가 정신 쪽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여성 기업가 정신 수치를 가지고 한번 여성이 창업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 장표에서 보시면은 기업가적 지향성이라던가 기업가적 역량, 그리고 기업가 정신 혹은 창업에 있어서의 좀 내재적 특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컫는 요 요인들에 있어서는 남성과 조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업가적 열망이나 기업가적인 실제 의향으로 볼 수 있는 태도와 인식 부분은 남녀 간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나 실질적인 준비의 역량은 부족하다고 본인은 인식하지만 실제 창업을 하려는 열망이라던가 창업을 하려는 의지, 이 부분은 강하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거를 내면적 특성이랑 실천적 특성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천적 특성이 강한 것이 여성 기업가 정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요, 남녀 모두 도전이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성 기업가 정신은 조금 혁신이나 환경 변화 대응 이쪽에 좀 많이 되어 있고요. 남성은 위험이나 불확실성, 실패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석하기 나름일 수는 있겠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여성적인 경우에는 조금 더 기업가 정신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사실 다른 방면의 해석은 남성은 실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그 고려사항을 생각을 한다는 측면이 있고, 여성은 그 부분에서 조금 남성보다는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이미지는 조금 남성과 여성의 격차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동기 요인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 이익이라고 하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는 좀 그 부분이 강하고요. 여성은 사회 문제 해결이나 주변 권유 등의 동기 요인들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것들이 여성이 전반적으로 남성과 동일한 이제 절반의 이제 인원이잖아요. 근데 이거 여성 기업가 정신을 하나의 어떤 모델로 획일화돼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가 정신 실태조사가 중요한 것은 여성의 안에서도 그 그룹 안에서도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그룹들을 좀 비교해 봄으로써 여성의 창업 모델, 여성의 기업가 정신 모델을 다변화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공이라던가 창업 여부, 수도권 지방, 특히 연령별 이런 차이를 상세하게 보는 것이 여성 기업가 정신을 다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저희가 보는 부분만 강조를 오늘 하면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많이 느끼시겠지만 경력 단절 현상이 사실 이전까지는 2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이 많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도 경력 단절 부분이 이제 이 연령대가 시프트되면서 40대가 가장 그 기업가 정신의 기본적인 어떤 지향성, 그 내면적 특성을 가진 부분이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대까지 정규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장한 그런 과정에서는 그 부분의 격차가 크지 않다가 이 사회적인 특성, 그 주변 환경의 특성 때문에 30, 40대에 그 경력 단절을 겪으면서 이 부분이 기업가 정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다만 이 부분도 여전히 내면적 특성은 하락하지만 실천적 특성은 강해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한 열망은 강하지만 이 부분을 내가 따라잡고 있는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부족함을 느낀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타개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여성 창업의 활성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이 연령별 남녀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업 동기 같은 경우에도 40대로 갈수록 이 경력 단절의 문제들을 조금 더 기회형보다는 생계형 창업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변화하다 보니까 이 생계형 창업이 조금 더 실제 부가가치나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 창출 능력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40대에서 약하게 나타나는 것도 조금 개선돼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직업별이나 소득별로도 이렇게 좀 편차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의 말씀을 인사 말씀에서도 있었지만은 사업체 수라던가 신생기업 수, 벤처기업 수, 신설법인 수 모든 어떤 그 기업 통계가 기업의 통계에 대해서 여성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단순히 신생기업 수 중에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창업 이렇게 구분을 해봤을 때 법인 창업 조금 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고 좀 더 사업 모델이 정형화된 갖춰져 있는 경우가 보통 법인 창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법인 창업 비중이 일반 개인 사업자보다 더 많이 여성이 창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여성 창업이 기존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이고 조금 더 정교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는 형태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성과 면에서도 여성 창업이 단단하지만 이제 안정성 있고 수익성 좋은 강소기업 형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많이 띠거든요. 물론 수익성은 매년 변환되긴 합니다. 변화가 좀 심하긴 하지만 특히 안정성 측면에서 여성 창업의 경우에는 자본이나 부채나 이런 전반적인 기업의 규모는 작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이나 부채 비율과 같은 안정성은 굉장히 높고요. 수익성은 약간의 그 논란은 있겠지만 수익성도 비교적 남성보다 좋은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제 실태 조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여성의 기업 성과는 굉장히 남성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생존율의 문제입니다. 생존율은 남성 기업에 비해서 여성 창업 기업이 낮게 나타나거든요. 1년 생존율이든 장기 생존율이든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주목할 만한 건 청년의 생존율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중장년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로 안정성 있는 창업을 하지만 창업이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요. 자발적 창업, 자발적 폐업이 좀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은 잘 운영되고 큰 문제는 없는데 상황이 허락치 않는 거죠. 혹은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크게 되면 본인의 경영권을 다른 쪽에 넘긴다거나 이런 어떤 자발적인 어떤 폐업이라던가 경영권 이전 이런 요소들이 작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요. 청년 창업이 생존율이 낮은 것은 남성과 공통적인 특성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된 창업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합니다. 생태에 관련된 부분들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성 축으로 인해서 위험 자본 투자 유치가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작고요. 협력 제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여성 기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기술 제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실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은 판매나 마케팅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제휴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강점과 애로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들은 조금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장점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꼼꼼한 어떤 그 성격적 특성, 개인적 특성, 그다음에 리더십 특성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는 것들이 장점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요. 애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기업 내부 애로와 기업 외부 애로를 구분해 봐야 되는데 기업 외부 애로로서 가장 크게 인식되는 것이 일가족 양립 부담입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인 특성으로는 남성 위주의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관행, 생태계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지적이 되고요. 네, 다음은 이제 그러면 여성 창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조금 잘 됐는지 모르겠다. 혹은 실천적 특성은 강하지만 그래도 창업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탐색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기회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성 창업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4가지 정도 차원으로 구분을 해서 사회경제적 차원, 산업시장 차원, 그다음에 기업 비즈니스 차원, 가계 및 개인 차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차원은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여성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창업 기회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도 확산되면서 여성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점,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사업 기회가 굉장히 확대됐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전국의 마을 기업의 71%, 그다음에 협동조합의 62.6%가 여성 인력이고 이 중에 여성 대표자 비율은 물론 50%는 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기업의 대표자 여성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 해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여성의 기업 참여율이 훨씬 높은 것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봐지고요. 두 번째 산업 시장 차원은 여성 친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확대와 성장입니다. 사실은 B2C의 대부분의 시장은 우리나라의 경우엔 더군다나 여성의 어떤 소비 주도의 트렌드가 강하죠. B2B가 아닌 B2C의 대부분의 시장은 여성 소비 트렌드가 강한데요. 특히 뭐 육아라던가 그다음에 각종 이제 일반 생활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성의 어떤 소비 주도가 강하고요. 그래서 여성 친화 산업을 조금 2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제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워낙에 이제 미혼과 기혼의 어떤 특성적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요. 미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패션이나 쇼핑 같은 여성 중심의 소비 영역들이 존재하고 기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육이라던가 이제 육아 용품이라던가 아기에 대한 이제 돌봄의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 중심의 소비 영역으로 대두가 되거든요. 이런 두 분야로 여성 친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성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조업에서도 여성 특화 제조업들이 우리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 조립형이나 기초 소재형보다 이제 생활 관리형 위주의 여성 창업의 그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여성 인력의 활용 관점에서 유망한 제조 분야로서 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지만 특히 이제 뭐 의복이나 액세서리, 패션업 이런 것들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커머더티를 이게 소비하는 그 제조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여성 특화의 부분이 있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복지나 보건의료나 교육, 고용 다방면의 어떤 사회 서비스업에서 여성의 그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이나 이런 이제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의 사회 서비스업 부분도 여성의 윤광 창업 분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여성의 사업 활동 특화 역량들을 저희가 조금 세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여성의 어떤 개인적인 그 성격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섬세함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되지만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개형이나 커뮤니티형 이런 어떤 기존에 있는 재화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것들이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 활동에 좀 더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 나타났고요.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나 구조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제품이나 기술을 어떤 이제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네트워크나 구조 같은 것들을 바꿔나가면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이런 모델들을 더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존중의 리더십과 기업 문화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를 굉장히
작지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기업이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남성과 대비한 여성 기업의 특성으로 보이고요. 가계 및 개인 차원에서는 아까 모두에서도 저희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여성 인력의 다양성이나 우수성, 이 측면에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히 이제 내부 국내에 있는 사람들 얘기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그다음에 탈북자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이 많이 늘어나야 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직에 써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이제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아직 창업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창업가에서 그런 여성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성장들이 아직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잠재적인 어떤 강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같은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현재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사회 시스템이 보편적인 어떤 그 육아에 대한 복지는 많이 상승을 했지만 창업가에 특화된 어떤 그 일가정 양립의 중요 그 지원들은 많이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 5가지 정도의 주요 정책 과제라고 뽑아냈었습니다. 제가 뭐 내부적으로 이슈 페이퍼 같은 것들에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한 바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문화비 인식 차원은 사회적 포용성이나 역할 모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성 창업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더 인식을 더 좋게 가져가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여성 창업을 본받아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교육 서비스라던가 긍정적인 사회 인식, 특히 전체 중앙 정부에서는 어떤 특정한 그룹의 정책적인 그런 포커스를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여성 친화 지역이라던가 여성 친화 산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특정 타겟을 두고 여성 창업을 더 활성화하는 방법이 전략적으로는 여성 창업을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 더 전략적인 선택으로서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뭐 지자체라던가 특정 산업이라던가 민간 재단이 주도하는 여성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다 더불어서 성공 사례 발굴이나 역할 모형 개발도 여성 창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다면적인 여성 창업의 모델들을 보여주는 그 기업가의 모델들을 보여주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창업 인력 공급 차원인데요. 준비된 창업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여성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만약에 잡게 된다면 여성 창업을 많이 만드는 데만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또 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된 창업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부터 중기부에서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기술 창업이라던가 혁신형 창업의 여성 창업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급 연구 인력이나 기술의 어떤 파급 효과가 큰 창업 그리고 많은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 교육으로 기업가 정신이 무장되고 준비된 창업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어야 하고 조금 경험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세 번째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뭐 미국의 벤처 포 아메리카와 같이 창업 인턴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창업 기업을 미리 경험해보고 창업의 어려움과 난관들을 미리 이해하고 본인의 사업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을 탐색하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준비된 창업 그리고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화된 모델에 관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기회 및 시장 차원이라는 것은요. 여성 창업이 그래도 조금 더 일반적인 창업에 비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나 사업 모델이나 사업 구조나 수익 모델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성 창업의 성공률을 높여보자는 거죠. 그래서 단순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그 생활 기반형 제조업이라든가 사회보건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형 창업들을 많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가로서의 역할 모델을 여성 기업가로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원 생태계 차원이고요. 창업 지원의 이 부분은 고도화나 특성화 부분이 될 겁니다. 여성 창업
지원 생태계가 최소한 남성 창업 지원 생태계, 일반 창업 지원 생태계랑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비슷한 수준의 어떤 발전 그 수준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여성 창업인의 여성 창업 프로세스에 있어서 실질적인 애로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지금은 보육 차원에서 여성 기업에 특화된 여성 창업에 특화된 멘토링이나 뭐 팁스와 같은 대표적인 창업 선도 프로그램들의 보육 프로그램들의 뭐 여성 트랙들을 강화하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조금 더 가능하다면 시장 수요가 충분하다면 그 민간 창업 지원 전문 기관들의 여성 특화된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 및 제도 차원입니다. 최소한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기회 균등 차원이겠죠. 그래서 여성 창업가 아까 말씀드린 일가정 양립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초기 뭐 생활 안정 자금이라던가 창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도 다면화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외국인 여성, 탈북자 여성들 다양한 그 창업 그 생태계에 있어서의 접근성이 조금 약한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들도 여성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창업 정책에 있어서 여성 창업의 비중은 뭐 예산상으로 뭐 1%도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성 창업가에게 가는 돈은 그거보단 많겠죠. 근데 아마도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성 창업의 여러 가지 어떤 다면적인 특성과 수요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분법은 없습니다. 여성 창업은 남성 창업에 활성화돼야 된다는 명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 창업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어떠한 다양한 여성들에 의해서 발현이 되고 있으며 그 발현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애로는 무엇이고 그 애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맞춤형 지원 정책이 여성 창업에 조금 더 세심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